안녕하세요. 이삼큐브입니다.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고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발사장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체 발사체 발사장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초소형 위성 등을 유연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7일 오후 3시에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 방향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민간 부문에서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들이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우주 발사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급하게 발사장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현준 정책관은 지금까지 우주 개발 분야는 정부 연구개발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앞으로 우주 개발 방향을 초기 기술을 확보하는 R&D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조달 방식의 시장 형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긴급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선병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 행성능 팀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1979년 마련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간 한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탑재 중량 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4차례에 걸쳐 완화됐는데 지난해 7월 4차 개정에서 고체 연료 발사체 제한이 해제된 데 이어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종료됐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미에 대해 선병찬 팀장은 고체 연료 발사체 활용은 물론 우주 발사체의 이동과 해상 공중 발사 제한 해제 등이 이뤄지면서 발사체 발사 방식과 발사체 개발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국내 우주 발사체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고정식 발사만 가능했지만 발사장의 다양성 확보로 차량 발사와 해상 발사, 공중 발사 등 발사 방식의 유연성이 확보됐습니다. 차량 발사는 발사 설비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고 해상 발사는 발사 안전을 확보하기 쉬운 게 특징입니다. 공중 발사는 수송기가 실어 나를 수 있는 범위에서 임의의 위치 방향 발사가 가능하고 지상 발사 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날의 온라인 화상회의에서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고체 발사체 시험과 발사장은 나로우주센터 인근의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사체 개발의 다양성도 확보됐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를 무제한 사용 가능해지면서 우주 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선병찬 팀장은 지금까지는 고체 연료 기술 자체가 군용으로 개발돼 민간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며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발사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 가능해질 것이며 액체 엔진 기반의 중대형 누리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고체 연료 기반의 보조 부스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로에 나선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은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적용하려면 국내 지형학적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도 필요하다며 당장 소형 발사체 개발 확대가 필요하고 우주 개발을 위한 장기 투자와 민간 기업의 연구 인력 유지 및 생산 인력 유지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진 만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있다며 옵션이 확장됐다고 해서 기술이 도약한 것은 아니며 옵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군이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재명 교수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분야별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위성 탐사 발사체 등 모든 분야를 조율해서 고민해야 하고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계획과 조정 기능, 책임과 권한을 갖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실로 격상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어떻게 민간 산업을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동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허브 전무는 우주산업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우주산업 실태조사는 있지만
아직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 작업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생태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생태계를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미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다양한 로켓 개발에 대한 구상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부도 공중 발사형 로켓 개발 계획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이같이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우리 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 발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중 해상 기반 우주 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중 기반 우주 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상 발사대가 아니라 항공기에 탑재해 공중에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중 기반 우주 발사체는 중형 혹은 대형 항공기에 탑재한 우주 로켓을 항공기에 실어 상공에서 발사한 뒤 형층권 이상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보다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고정된 위치가 아닌 가변적 위치에서 적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사일이 아닌 우주 로켓이라고 표현한 만큼 일단은 소형 및 초소형 군사용 위성 등을 탑재해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로켓 개발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 탑재체의 위성이 아닌 탄두를 달 수도 있어 주변국들의 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진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국방부가 우주로켓 플랫폼 개발에 나서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주변국들의 미사일 도발 여부를 정밀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히 예방적 타격을 가하거나 반격 차원의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과 한미 간 우주협력 강화 방침도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공중발사 우주로켓 플랫폼을 개발하면 여기에 초소형 혹은 소형 정찰 위성 등을 탑재해 저궤도에 띄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로켓 기술을 응용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변국들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에 접하고 있으며 옆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는 동맹 관계입니다. 이러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중립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입지를 생각한다면 러시아와 중국, 일본을 뛰어넘지는 못한다고 해도 근접한 무력은 갖추고 있어야 영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극초음속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로켓 기술과 더불어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에 필요한 스크램제트 엔진과 로켓용 고체 연료 기술도 현재 개발 중이며 이 기술은 우주 개발과 일맥상통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램제트 엔진 등 극초음속 추진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3년이면 시험 비행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미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여러 종류의 로켓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주변국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